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화면 하단,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피부 장애와 질환 해가지고 피부에 어떤 병변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출제 문항수가 2문제인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종류도 많고 외워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우기보다는 교재에 중요하다라고 표시된 것 위주로 종류랑 특징들을 구별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일단 원발진과 속발진, 우리 병변들의 생기는 원인이나 혹은 생긴 모양들을 가지고 나누는 원발진과 속발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발진은 1차적 피부 장애 증상인 피부 질환의 초기 병변으로 2차 발병이 없는 상태, 즉 속발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종류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친구들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묶어 가지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게 반점, 홍반, 그 다음에 팽진 이렇게 나누시고, 소수포, 대수포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나눌 게 이제 부진, 농포, 결절, 종양, 그 다음에 낭종, 그 다음에 면포.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구별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반점은 그냥 우리 피부에 검정색 점으로 표시된 게 다 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검정색 점을 반점이라고 하고, 홍반은 피부가 붉어지는 것. 자, 팽진은 우리가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반응이 올라왔을 때 피부가 이렇게 위로 살짝 붉게 뜨는 것을 이야기해요. 팽진은 붉게 피부가 뜨는 것. 그냥 붉어지면 홍반, 붉게 뜨면 팽진. 그 다음에 소수포랑 대수포는 우리가 화상을 입거나 혹은 피부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림프액이나 혈액이 표피를 뚫고 나오지는 못하고 진피랑 표피 사이에 머무르는 걸 수포라고 하는데, 작으면 소수포, 크면 대수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림프액이나 혈액이 표피를 뚫지 못하고 표피와 진피에 머무르는 것. 자, 그래서 작으면 소수포, 크면 대수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밑에는 우리가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과 관련이 있는 친구들을 묶어놓은 게 이렇게 밑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나누면 여기는 비염증성 여드름, 그 다음에 여기는 염증성 여드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면포라고 하는 건 각질이나 피지가 모공에 머무르면서 눈으로 관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냥 눈으로 관찰될 때는 하얀색으로 관찰되며 화이트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밖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됐을 때는 검정색으로 관찰이 되는데 그걸 블랙헤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러한 각질과 피지들이 모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염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구진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의 시작 단계로 진피 상부까지 이렇게 염증이 번지고 있다라는 게 구진. 그리고 여기서 백혈구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명을 다한 백혈구가 눈에
우리의 농의 형태로 하얗거나 노랗게 농의 형태로 관찰이 돼가지고 압출이 가능한 여드름을 우리가 농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염증이 없어지고 백혈구가 수명을 다하면서 피부를 지켜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절. 자, 결절은 굳은 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염증의 크기가 커져서 진피 하부까지 침투한 상태. 진피 하부까지 침투하고, 자, 여기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절보다는 크고 낭종보다는 작은 걸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 결절의 외관 상태가 2c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종양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낭종은 여드름의 끝판왕으로서 모공 하나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공이나 진피층까지 파괴를 하는 걸 낭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반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흔이나 흉터를 남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건 낭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말 이제 여드름의 끝판왕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거의 흉터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발진의 종류는 이렇게 반점, 홍반, 팽진 하나로 묶어서 하시고, 수포 묶고, 여드름과 관련된 6개의 단계를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훨씬 더 원발진을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발진을 볼게요. 자, 속발진은 이러한 원발진이 외적 요인이나 내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2차적인 증상에 더해져 나타나는 병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종류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특징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인설은, 자, 우리가 각질이 비듬의 형태로 탈락하면서 관찰되는 것, 이걸 인설이라고 하고, 자, 찰상은 우리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 표피가 일부 손상된 것, 표피 일부 손상된 것, 여기서 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피는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생겼을 때 딱쟁이 진다라고 표현하는 걸, 딱지가 지거나 딱쟁이 진다라고 표현하는 걸 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인해서 딱지지는 것, 더 이상 외부 침입이 허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지지는 것을 가피라고 하고, 자, 미라는 우리가 찰상보다 조금 더 과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표피 조직에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표피 조직이 완전히 결손돼서 우리가 진피층이 이렇게 보이는 그 상태를 우리가 미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균열은 우리 피부의 건조로, 피부 건조가 지속됐을 때 갈라지는 증상을 균열이라고 하고, 궤양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조직 결손, 그러니까 깊이 파이는 상처가 생기는 걸 궤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흔은 낭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흉터가 생기는 걸 반흔이라고 합니다. 자, 흉터가 생기는 거를 반흔이라고 하고 있고, 위축. 자, 위축. 자, 구분하시라고, 그냥 여기랑 구분하시라고 색깔 바꾼 거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자,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는 것. 그 다음에 태선화는 가려움이 생겨서 긁고,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주름지는 것을 태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선화는 아토피 피부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소양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을 못 참고 긁으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을 태선화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류랑 특징만 구분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스무스하게 문제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특징을 외우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특징을 외우시고 이름도 같이 친해지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질환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드름 해갖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드름은 우리가 앞에 여드름성 피부에서도 배웠겠지만 피지 분비 과다, 여드름균 증식, 모공 폐쇄에 의해 형성되는 모공 내의 염증 상태를 여드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얼굴, 목, 가슴 등의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며 사춘기의 지성 피부는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 모낭구가 막혀 여드름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발생 과정에서 여기 자, 비염증성 여드름, 그 다음에 염증성 여드름 해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종양만 없어진 상태가 이렇게 여드름의 발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러한 여드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일단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피지도 잘 분비되고 그 분비된 피지가 모공 밖으로 잘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공이 각질도 쌓이고 배출된 피지가 피부를 계속해서 막고 있으면서, 그리고 노폐물이 모공을 막으면서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에 쌓이는 형태, 즉 여드름의 초기 형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포입니다.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라고 부르고 있는 그 형태가 두 번째 그림.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진, 결절, 낭포, 낭종으로 발전되는 시기인데, 자, 이제 이렇게 막혀가지고 볼록 솟아올라요. 이제 피부가 솟아오르면서 안에서 염증이 진피 상부, 진피 하부, 피하 조직까지 침투하느냐, 어디까지 침투하느냐에 따라서 여드름의 종류를 나누고 있더라라는 게 세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두 가지가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되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10대 사춘기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내적 요인으로는 호르몬의 불균형, 유전,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변비, 다이어트, 월경, 임신 등이 있고, 외적인 요인에는 자외선, 계절, 기후, 압력 등의 환경적 요인과 물리적, 기계적 자극, 화장품 및 의약품의 부작용, 여기서 세균이 옮겨와서 생길 수도 있다. 내적인 요인은 피지 분비 과다, 외적인 요인은 외적 요인으로 침투하는 세균의 증식,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여드름의 관리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유분이 많은 화장품은 피하고 보습 전용으로 화장품을 사용한다. 피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클렌징을 하고, 악화의 요인으로는 지방이 많은 음식, 단 음식, 다시마의 요오드 성분, 그 다음에 피임약, 알코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섭취하는 걸 피한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적당한 운동과 비타민을 섭취한다. 과로를 피하고 적당한 일광을 쪼여준다. 자, 우리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일광은 여드름에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드름은 손으로 짜내지 않고 압출기나 전문가의 처치를 받는 것이 흉터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감염성 피부 질환 해가지고, 자, 세균성 피부 질환과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건
옆에 가가지고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균성 피부 질환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농가진, 절종, 봉서염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한 번씩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만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가장 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헤르페스균으로 생기는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입니다.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단순포진은 흉터 없이 치유되거나 입술 주위에 주로 생기는 수포성 질환인데 큰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흉터 없이 치유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포진은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의해 발생을 하며 지각신경 분포를 따라 군집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수포가 이렇게 군데군데 막 이렇게 같이 밀집해서 생겨요. 그런 다음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그리고 높은 연령층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대상포진, 통증이 없고 입술 주변에만 생기면 단순포진이다라고. 이런 거는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나 우리가 뭔가 급격한 체력 소진으로 인해서 높은 연령층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수두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 4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자, 사마귀, 수두, 홍역, 풍진 등이 있는데 수두나 홍역, 풍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사마귀는 우리 피부에 이렇게 호울록 튀어나와 있는 것, 어느 부위에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사마귀. 그 다음에 수두는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홍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자주 발병이 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두나 홍역을 앓으면은 뭐 이렇게 열이 높게까지 올라가면서 신체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예방 주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풍진은 귀 뒤나 목 뒤의 림프절 비대 증상으로 통증을 동반하며 얼굴과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라는 게 풍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헤르페스를 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번씩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진균성의 피부 질환이 있는데, 자, 칸디다증은 우리가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이 그 원인이 되며 피부, 점막, 입안, 식도, 손, 발톱 등에 발생하며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주로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백선, 무좀입니다. 무좀. 손, 발에 자주 등장을 하며 손이 습하거나 발이 습했을 때 이 백선균이 증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무좀이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백선균의 증식이 따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진짜 우리가 여드름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색소 이상 증상도 우리가 과색소 침착, 저색소 침착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자, 과색소 침착에는 멜라닌 색소의 증가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서 기미, 주근깨, 노인성 반점이라고도 하며 검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릴흑피증, 볼록피부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미에서부터 노인성 반점까지는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릴흑피증이나 볼록피부염은 우리가 외적 요인과 자외선이 같이 작용을 해야 발생하는 색소 침착의 종류이다 라고 먼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미 같은 경우는 경계가 명확한 갈색의 점으로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거나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임신, 내분비 장애, 선텐기를 사용했을 때 피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30, 40대 중년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종류로는 표피형, 진피형,
혼합형이 존재합니다. 표피형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박리 현상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진피의 기미가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기미 주근깨 손질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비타민C를 우리가 섭취하거나 그 다음에 미백 효과가 있는 팩을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질 방법으로 나와 있고, 주근깨는 자외선보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을 하고 흰 피부에 많이 관찰되는 게 주근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노인성 반점은 흑갈색의 사마귀 모양으로 40대 이후에 손등이나 얼굴에 발생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경계가 뚜렷해진 구진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거 두 개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릴흑피증은 화장품이나 연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색소 침착. 그 다음에 볼록 피부염은 향료에 함유된 요소가 자외선을 받아 피부의 색이 변하는 피부 질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점과는 기미와 주근깨와는 다른 형태로 다른 색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볼록 피부염도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저색소 침착으로는 멜라닌 색소가 후천적 혹은 선천적으로 감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이야기하는데, 후천적으로는 백반증이 일단 발현이 되는데 후천적 탈색소 질환으로 원형, 타원형 또는 부정형의 흰색 반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완전 피부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부분 뭐 이렇게 배가 하얘진다든지 팔이 하얘진다라든지 부분적으로 색소가 저하되면 이걸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색증, 백피증이라고도 하는데, 멜라닌 색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피부나 털이 하얗게 변하거나 눈의 색소가 결여된 것을 우리가 백피증, 백색증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과색소 침착이랑 저색소 침착은 종류와 특징을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 질환으로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굳은살은 각질이 계속해서 뭉쳐가지고 두꺼워지는 현상을 굳은살이라고 하고, 티눈은 피부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각질층의 한 부위가 두꺼워지는 각질층의 이상 현상으로 통증을 동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굳은살, 통증을 동반하면 티눈. 그 다음에 외반모지라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휘어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뾰족구두를 많이 신으면 이런 외반모지 증상이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욕창은 반복적인 압박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조직이 죽어서 발생한 궤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뇌혈관에 대한 질환으로 우리가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상태로만 계속 지속되어 있는다면 압력이 계속해서 등 쪽으로 향하면서 이러한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한 번씩 돌려주고 눕혀주고 또 옆으로도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찰성 수포. 압력이나 마찰로 인해 자극된 부위에 생기는 수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렇게 쓸려서 생기는 물집이나 혹은 피부가 이렇게 찝혀서 발생하는 물집을 마찰성 수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열 및 한랭에 의한 피부 질환으로, 열에 의한 손상은 화상이 있겠습니다. 화상은 제1도 화상에서 4도 화상까지 구분이 되는데, 1도 화상은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국소, 열광과 동통, 수반, 피부가 손상되지 않고 붉게 표현되는 게 1도 화상입니다. 자, 2도 화상은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수포가 발생하며 증상으로는 홍반, 부종, 통증을 동반한다. 진피층까지 이제 화상이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면 2도 화상. 3도 화상은 피부 전층 및 신경이 손상된 상태로
피부색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함. 이건 이제 수포가 생길 만한 이제 피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4도 화상은 피부 전층, 근육, 신경 및 뼈 조직이 손상된 상태. 이제 피부나 근육이 남아있지 않고 뼈가 보일 만큼 화상이 진행된 상태를 우리가 4도 화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단계는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표피층의 손상, 진피층의 손상, 그 다음에 수포가 생기지 않을 만큼의 피부 손상, 그 다음에 근육까지 완전히 손상된 상황,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땀띠, 열에 의한 건데 땀관이 막혀 땀이 원활하게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는 것처럼 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그 부위에 땀띠가 생긴다. 우리가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냥 살펴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성 홍반이 나오고 있는데 강한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피부에 홍반과 과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홍반과 과색소 침착이 열에 의해서 발생하면 열성 홍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움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은 동상, 한랭 두드러기가 있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동창,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동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에 여러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로 동상에 빠지게 되면 그 피부 조직은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랭 두드러기는 추위 또는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 생기는 두드러기로 우리가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면 혈액이 그쪽으로 갑자기 쏠립니다. 그쪽 피부로 갑자기 쏠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피부가 올라오는 두드러기랑 비슷한 현상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온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두드러기를 한랭 두드러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로 구별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타 피부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주사, 항관종, 비립종, 지루 피부염 등이 있는데 종류로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4가지가 되겠고 앞에 알레르기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비만 세포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저장이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분비계 이상이 생기는 걸 방어하기 위한 작용으로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고 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가려운 부위를 긁지 말고 찜질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알레르기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드러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면역력, 환경 요인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발생되는 원인을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종류랑 특징을 잠깐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자, 주사는 우리가 코 옆쪽으로 나비 모양의 홍반이 관찰되면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40, 50대에 발생하며 피지선의 염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부위로 이렇게 붉게 갑자기 나타나는 걸 주사. 그 다음에 항관종은 눈 주위와 뺨, 이마에 1에서 3mm 크기의 피부색 구진을 가지는 피부 양성 종양을 한관종이라고 한다. 자, 땀생관의 개출구 이상으로 피지 분비가 막혀서 생성된다. 땀관의 땀 배출 이상으로 생기는 피지 분비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가 이상을 한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땀띠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땀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서 수포가 발생하는 걸 땀띠, 그 다음에 땀샘의 이상으로 피지가 분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는 항관종, 그러니까 피지의 분비가 있느냐 수포가 생기느냐 그 차이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비립종 같은 경우는 모래알 크기의 각질 세포로 직경,
1에서 2mm의 둥근 백색 구진 형태이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홍반이 관찰되지도 않고 그냥 사마귀 모양으로 아주 작게 관찰되는 걸, 사마귀의 크기보다 더 작게 관찰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비립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루 피부염은 이거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데 피지의 분비가 많은 신체 부위에 국한하여 홍반과 인설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염,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고 약간의 가려움증을 동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고 그 피지가 기름 성분이 피부를 이렇게 막습니다. 막으면 우리가 막을 하나 형성하면서 모공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 이러면서 피부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붉게 변하면서 계속해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 깨끗한 관리가, 우리가 청결한 관리가 시급한 피부가 지루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외워야 될 종류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종류들이 가진 특징들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는 걸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도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다 구분을 해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단기간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재,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그리고 종류와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특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2문제나 3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단어랑 친해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피부에 생기는 질환들을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